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실거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오홍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함께 빛나는 미래교육 2025 7곡교육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 식전에 앞서서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식전 공연으로 따뜻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상북도 교육청 장애인 예술단 온울림 앙상블 연주입니다. 먼저 짧은 영상으로 온울림 앙상블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예전부터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비가 오면 되는데 좀 오름이 좀 많아요.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겠어요. 더 잘해야 하는 책임감이 느껴져요. 지금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앙상블이 더 커져서 오케스트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친구들이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울림 앙상블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앞길에 항상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울림은 따뜻한 경북교육의 따뜻함을 뜻하는 온,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말 온, 가슴을 울리는 울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울리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연주를 선보이는 예술단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온울림 앙상블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의회의 정한석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상북도 의회 박순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은 주민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제3자 주민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외관초 홍정임 교장선생님과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곡중 박현동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미양 행성실장님을 비롯한 관내 유초중학교 행정실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최명호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배선미 회장을 비롯한 학부모 협의회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하지영 회장님을 비롯한 녹색 어머니회 연합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명희 회장을 비롯한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회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2025) 7고 교육계획 수립을 애써주신 황석종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주요 업무계획 TF팀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을 들여서가지고, 구정혜 군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배움,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서영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의회에 박순번 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순범 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연주를 잘하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북의 교육의 목표, 경북 교육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개천에 용이 나지 않습니다. 개천에 용 난다는 말은 그 속담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 환경은 우리 경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이 오셨는데 함께 아주 좋은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에 부모님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북도에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한석 교육위원회 정한석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할 때 제 이름 부르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순범 우리 건설소방위원장님이 다 계시는데 제가 먼저 소개받았어요.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반갑고 무척 가슴이 먼저 어떻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식견 행사로 우리가 몇 곡의 바이올린 유저들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하고 옆에 있다가 제가 눈물 난다 그랬어요. 우리 박수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노력이 많았겠나. 우리 그 칠곡에도 특수학교 돌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석적에도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2028년 개교 목표로 지금 우리 지역에 석격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7호개의 장애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7호기는 지금 우리 구수현 교육장님 계시는데 칭찬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7호개 하여간 예산이 제가 대충 예산에도 한 1,000억은 안 이루겠습니까? 뭐 지금 봤을 때 도서관 건립 특히 또 순심 중고등학교 또 외관중학교 새로 그 스마트 관련 쪽에 예산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계시는 우리 학부모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구성 교육장 노력에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교육위원을 하면서 항상 7곡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7곡의 우리 학생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고 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더 나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들 실생에서 제일 고생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7곡 교육 현장에 우리 또 2025년 설계를 보러 오셨는데 한번 같이 좋은 설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행정업무에 맡고 계시는 오늘 행정실장님들 다 오실 텐데 항상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 다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뒤에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언론분들 오늘 뒤에 많이 오십니다. 특히 우리 김덕수 우리 제가 어디서 만났는데 큰 형님 하는데 연시 드시고 먼 길 우리 호기 고장 7곡에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다산다난했다는 말 그대로 올 한 해도 지금 얼사년 한 해 출발입니다. 다들 지금 마음도 무겁고 또 가슴도 답답할 겁니다. 하여간 우리 올 한 해는 그래도 좋은 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7호에 계시는 또 선두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같이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며칠 있으면 또 설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7곡 교육을 위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7곡 교육을 담은 함께하는 추억 어제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실고 교육 가족들이 전부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현장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두 분의 선생님과 학생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남열유치원 이여진 선생님, 양목초등학교 이주원 학생, 복삼중학교 백효웅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남열유치원 이여진 선생님의 인간다움을 꿈꾸는 스마트한 아이와 교사의 동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률유치원 교사 이여진입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인간다움을 꿈꾸는 스마트한 아이와 교사의 동행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희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반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면서 저 또한 새로운 교육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AI와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이 과연 아이들에게 인간다움을 꿈꾸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AI를 통해 인간다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올해 의문이자 연구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교실에서 일어난 짧은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다면 유치원 교실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유아들은 손으로 터치하는 태블릿 픽시가 매우 익숙하고 가상세계가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다고 해서 디지털 역량과 그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민주성까지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 선생님들은 이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유아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수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유아의 삶을 반영해서 매표소가 아니라 키오스크를 활용한 영화관 놀이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가 아니라 유아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탐구하며 문제 해결력을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시민교육도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중심이 되는 인문학과 에듀테크를 결합하여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평탄하고 성공만 있었을까요? 네, 이 장면은 저와 저희 아이들이 함께한 커다란 순무라는 동굴 활동 장면입니다. 여기 교사의 손 태블릿 PC 안에 있는 수많은 사진처럼 각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동극 배경을 옛날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해서 동극 배경과 음악까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고요. 저는 컴퓨터 속에 아바타로 변신하여서 아이들을 만나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수업은 줌으로 동시간대 형님반과 동생반에 전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수업을 끝냈는데요. 그런데 이 수업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다시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몰입하고 좋아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여기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폐품을 직접 주워와서 동국에 한 나무를 만드는 과정을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생님 이런 나무 어떨까요? 하면서 스스로 탐구하는 그 순간이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으로 제가 다시 되짚어 보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느꼈습니다. 교사의 눈이 태블릿 PC에만 고정되어 있고 교사의 눈이 아이들에게 멀어지는 순간
이것은 의미 없는 과시에 불과한 디지털 활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 하나로 인해서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이 잘 관찰하고 있다가 아이들의 의미 있는 놀이 상황에서 사력 있게 사용할 때 그 디지털 기술은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네. 여기 그림과 아이들의 그림과 말처럼 디지털 기술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때 이 교실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1년을 지나올 수 없었을 텐데요. 저희 함께하는 동료 교사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서 저희는 올해 2번의 디지털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 수업 공유를 하였고요. 저의 두 동료 선생님들은 EBS 교육방송연구대회에서 전국 1등급을 수상하는 성과도 내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던진 질문에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교사의 따뜻한 마음과 만났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배움은 깊어지고 교실은 더 밝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목초등학교 6학년 이주원 학생의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목초등학교 전교회장 이주은입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학생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였던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내역은 보물찾기, 학교폭력 예방문구 공모전, 방탈출이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물찾기와 방탈출은 학생회에서 의견을 내고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양목초 학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가 가능한 날을 정해야 했으며 전학년 하교 시간이 같은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회의 전후 회의 내용 및 전달 사항을 단톡방에 간략하게 공지함으로써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에게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선생님께서 자주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학생의 분위기가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가 준비한 첫 번째 프로젝트인 보물찾기는 10월 17일 본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물찾기의 준비 과정은 먼저 보물 쪽지를 디자인하여 인쇄해서 잘랐습니다. 상품에 따라 캡슐에 넣을 쪽지의 색이 달라서 분류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상품과 쪽지 수량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분류 작업을 신중히 하였지만 한 학생의 실수로 수량이 맞지 않게 되어 다시 맞춰야 하는 일이 생겼고 다행히 학생회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분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물찾기 놀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물찾기를 학생들에게 공지할 때 쓰였던 포스터입니다. 행사 진행에 30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 운영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추후에 본 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장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학생이 데스크로 가서 찾은 보물 뒷장에 자기 이름을 써서 내고 도장을 바른 뒤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탑니다. 보물을 못 찾은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지요.
이 놀이 방법을 정할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고 특히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학생회 담당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물을 찾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보물을 찾은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드디어 찾은 보물과 간식을 교환하는 모습입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간식 교환 장소가 분주하여 저희 학교를 방문하신 칠곡교육지원청 구서연 교육장님이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학생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전교생이 즐거워하며 적극 참여해 주어서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도와주며 서로 합심하여 모두가 행복한 보물찾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가 준비한 두 번째 프로젝트인 학교폭력 예방문구 공모전입니다. 이 포스터는 프로젝트의 대상인 3학년에서 6학년이 자주 다니는 3층 복도에 부착하였습니다. 급히 준비하게 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으며 특히 3학년은 모든 학생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문구 선정 과정입니다. 공모전이 끝난 뒤 약 30-40개의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요일 회의 시간에 투표를 하기엔 다음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전교학생 임원들의 토의를 통하여 남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우리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장난이 지나치면 그것은 곧 폭력이라는 문구 3개를 선정하였고 그 문구들을 가지고 단톡방에서 투표를 진행하여 학교폭력은 우리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라는 문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문구 각인 볼펜 배부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실제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양목초등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학생회가 가장 오랜 기간 준비하였던 프로젝트인 방탈출입니다. 방탈출은 12월 24일과 26일 2일에 걸쳐 도서관에서 전교생을 총 20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방탈출은 요즘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이자 게임입니다. 저희 학생회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들과 함께 실제 방탈출 게임을 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방탈출 준비 과정입니다. 방탈출의 장소가 도서관인 만큼 계획을 짜거나 준비의 모든 과정을 도서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방탈출 문제는 다음과 같고 학생회에서 머리를 맞대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서를 찾아 빈칸에 생일을 넣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일기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에서 이번 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란 단서로 을준이의 생일은 6월 28일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내용에서 오늘이란 단서로 하은이의 생일이 7월 28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머지 빈칸들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일의 숫자를 연산하여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방탈출 비밀번호는 1468입니다. 학생들이 방탈출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소감으로는 연말에 이렇게 신선한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번 계기로 선생님들이 매번 새로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도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2차례 실시하였고 학생회 임원들이 만든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것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주원 학생 똑소리 나죠? 네, 저희들은 영남과 호남이 같이 온라인상으로 학생 자치에 대해서 서로 발표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발표했는 건데, 우리 이런 학생을 보니까 실국의 교육이 미래가 밝을 것 같죠? 네, 다음은 북삼중학교 백효웅 선생님의 우산이 되어줄게 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칠곡의 북삼중학교에서 3년 지났고 4년째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 백효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한 교사가 평범하게 선생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안 되노 이거? 안 돼요. 됐어요. 예, 제 학교입니다. 예쁘죠, 되게. 예, 밤에 찍으니까 예뻤는데요. 일할 땐 힘들었어요. 예, 저 보시면 돼요. 장면 이제 없거든요. 작년에 두 학생을 만났어요. 철수와 영희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명으로. 그래서 영희는 잘 모르는 학생이에요. 제가 담임을 한 적도 없고 또 제가 교과를 전담한 적도 없거든요. 졸업했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 졸업했는데요. 지금도 잘 몰라요. 어떤 애인지 잘 모르고. 작년 봄이었나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앉아서 그냥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영희가 나타나서 여 앞에 앉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흑흑흑흑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학생이 학교에서 우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억수로 아프거나, 좀 아파서는 안 울어요. 억수로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상을 보니 마음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이잖아요. 뭔가 좀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다가가서 이렇게, 너는 누구니? 어디서 왔니? 왜 울고 있니? 내가 무엇을 도와주련? 뭐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었는데, 그 평범한 청소년 중학생은, 여학생은 잘 모르는 남자 선생님한테 속마음을 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섣불리 이야기를 걸었다가 제가 이제 약간 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울고 있었어요. 막 울더라고요. 무엇이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울고 있을까? 마음이 좀 짠했어요. 짠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마음으로 위로를 건네고 싶었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조금 위로받고 싶을 때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잘 모르는 노래예요.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가 뭐 오늘도 뭐 쓰러질 거야, 내일은 일어날 거야, 뭐 내가 너의 바다가 돼줄게, 뭐 이런 노래예요. 노래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틀었어요. 노래를 틀어서 마음속으로 내가 위로받는 이 노래가 너에게도 누군지 모르는 너에게도 영희야 너에게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그냥 틀어놨어요. 틀어놔서 이렇게 실컷 듣다가 이 종이 쳤어요. 제가 이제 수업하러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여전히 울고 있고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한 3일 지났다가 이제 급식 먹을 때 식당에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도덕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줄을 같이 서서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꼭 도덕 선생님이라고 가지고 이제 먼저 먹으려고 하면 도덕 선생님인데 왜 새치기 해요? 하면서 저한테만 막 하더라고요. 교장, 교감쌤 다 새치기 해도 저한테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같이 줄을 서서 먹어요. 그냥. 그래서 줄 서 있는데 어떤 여학생 두세 명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아는 애들이에요. 선생님 저 그 이야기 들었어요. 뭘? 하니까 영희가 벤치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영희를 위로해 주려고 음악을 틀어주셨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아이가 위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말로 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으로 말을 건네면서 음악을 틀었는데 이 아이는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좀 따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애들은 아는구나.
그럼 이런 아이들을 제 학교에서 만날 때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제게 욕도 한 번씩 하고 애들이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네가 커서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철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중학교 1학년, 얘도 얼마 전에 졸업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선도부 하면서 만났던 학생입니다. 제가 그때 선도부 담당 교사였거든요. 선도부를 담당하게 안 생겼죠. 예, 그래서 제가 선도부 할 동안 학교가 어지러웠어요. 예, 애들이 말 안 들었거든요. 선도부 담당했는데 이 아이가 선도부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밝고. 그런데 이 아이의 가정사를 알게 된 건 학생맞춤 통합지원이라는 그 사업을 하면서 작년쯤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이 아이는 사형제의 장남이었어요. 근데 밑으로 있는 동생 3명 중에 2명 정도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짠한 상황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걸 좀 감추고 싶었는지 그래서 더 선생님들 앞에서 밝고 예의 바른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되게 더웠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여름엔 더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름에 추우면 지구가 망해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웃어야 돼요. 안 웃어요. 이상한데 이거. 아무튼 그래서 여름방학이었어요. 더웠어요. 저는 여름방학 때 육아를 해요. 왜냐하면 그 학기 중에 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와이프가 싫어해요. 한 번씩 이혼당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는 집에서 애만 봐요. 애만 보고 있는데 애 하나인데도 막 밥 챙겨주고 돌밥 다 하시죠. 돌밥 모르면 네이버 쳐보세요. 막 계속 해주는데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 철수가 생각났어요.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 일하러 나오고 없는데 저번에 복도에 지나가다가 한번 말을 걸었어요. 철수야, 평소에 뭐하니? 동생들 봐야죠. 허헉 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생각나서 방학 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뭐하니? 하니까 동생들 보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잠깐 나와서 선생님하고 마트를 갈래? 하니까 네 하고 나오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보통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서 뭐 누구야 마트를 갈래? 하면 이제 3요를 하거든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3요를 쓰는데 이 친구들은 저를 따라간대요. 지금 갑자기. 예,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 차를 태우고 가까운 이제 이마트로 갑니다. 가서 상황을 잘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지금 동생들 본다면서 힘들지, 동생들 챙길 수 있는 반찬이랑 네 먹고 싶은 것 좀 사라, 선생님 돈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뭐 박봉이지만 그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주섬주섬 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자기 먹고 싶은 건 안 사고 자꾸 이렇게 애들 먹는 것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너 먹고 싶은 건 안 사니 하니까 맛있는 거 사도 어차피 동생들이 다 먹어요. 동생들 잘 먹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좀 짠했어요. 한참 먹고 싶은 거 많을 나이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사고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헤어지기가 조금 아쉬운 거죠. 철수야, 선생님이랑 짜면 먹고 갈래? 보통 이제 또 선생님이 좀 둘이서 짜면 먹자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또 3요를 하거든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거든요. 근데 짜면 먹으러 가겠대요. 그래서 짜면 집에 갔어요. 가서 짜면 시켜서 먹었어요. 후루룩 먹었어요. 짜장면이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짜장면이죠. 그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 그냥 계산하고 집에 갔어요. 두 그릇에 12,000원인가 계산하고 갔어요. 대구보다 좀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가을이 되었어요. 이 친구가 가정도 안 좋은데 위클래스 상담도 받아요. 마음도 좀 아파서. 그래서 위클래스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철수가 오늘 상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부장님이랑 방학 때 먹었던 그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었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짜장면이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맞죠? 애들 마라탕 얼마나 좋아하는데 마라탕 하면 막 이렇게 막 이거 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상황과 어려움과 그런 마음들을 내가 조금 안아주고 싶었다는 그거를 그 짜장면 한 그릇에 담았던 그 마음을 이 아이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복도에서 가다가 이 아이를 만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누구야 다음에 또 짜장면 먹으러 갈래? 하니까 환하게 네 하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바빠서 짜장면 못 먹고 결국 졸업을 했어요. 지난주에 저 학교 졸업했거든요. 졸업하는데 이 사회 녀석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짜장면을 못 사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저도 같이 따라서 울까봐 그냥 얼굴을 돌렸어요.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좀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등교 행사 넘어가라. 야. 등교 행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등교 행사를 아이들이 시험 칠 때는 시험 잘 치라고 엿을 나눠주고요. 나와라. 날씨가 추워지면은 오뎅도 끓이고요, 핫초코도 끓이고요. 아이들 또 좀 배고플 것 같으면은 과자를 사서 나눠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적었어요. 아침에 아이에게 엿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엿을 줘요.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사랑해 하니까 이 아이도 선생님 사랑해요 하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엿을 줬어요. 엿이나 먹어 꺼져 하면서 엿을 줬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적어라 했는데 이거를 적었더라고요. 저 두 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냥 던지는 말인데 아이들은 아는구나.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함께 돼 있죠.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을 집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함께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하면 together이지요. together 하니까 어렸을 때 먹던 호두맛 나는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돈 벌어서 성공하면 많이 사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 먹었더니 이빨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함께가 뭘까요? 함께. 제가 생각하는 함께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중학교 학생으로서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비바람과 태풍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견디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마음 하나 젖지 않도록 우산 하나 펴줄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만날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주변에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들 마음 하나 젖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비를 맞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우산 하나 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들, 또 좋은 선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해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같이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시간 많이 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의 글귀 하나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사진 쭉 보셨으면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제가 혼자 있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해줬던 모든 선생님들과 동료들이 함께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힘들고 지칠 때 서로 어깨를 기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따뜻한 칠곡 교육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아주 진솔한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서영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함께입니다. 함께 빛나는 미래 교육을 위한 2025 칠곡 교육을 설명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겨울 날씨지만 이 안은 아주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 훈훈한 온기가 1년 내내 우리 칠곡교육과 함께 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좀 전에 우리 정한석 교육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그린 스마트 스쿨이나 도서관 신축, 특수학교 신축 이런 큰 예산이 드는 돈은 우리 교육지원청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칠곡교육을 지원하고 계시는 정한석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2배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칠곡교육이 더욱더 번창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 덕분에 칠곡교육 공동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성과를 간략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관단체상으로 외관초과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유공표창과 학교체육 활성화 기관 표창, 숭산초 학생 건강정진 분야 최우수교, 북삼중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 3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순심여고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우수 사례 공모 대상을 수상하며 칠곡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교사들도 교육연구와 실천의 최전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교육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 전국대회 1등급, 전국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2등급과 3등급, 전국 디지털교육연구대회 1등급 입상 등 이러한 성과는 칠곡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노력을 이어간 학생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며
지역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 행정안전부 장관상, 경상북도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금상, 경상북도 학생과학 발명품 경지대회 우수상, 전국과학 전람회 특상, 교육감배 시군대항 구간마라톤대회 군부종합 1위, 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대회 금메달 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강물도 여러 줄기가 모여야 흐르듯 우리 아이들이 맺은 결실 하나하나에는 선생님들의 열정,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지지, 지역사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깃들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5 칠곡교육의 희망찬 출발을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5 칠곡교육의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갈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양극화 등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칠곡교육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사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역량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학습을 강조합니다. 칠곡교육은 학교 급별 맞춤형 교육 지원, 학교 자율시간 운영, 질문이 넘치는 교실, 기초학력 보장 등 삶과 하나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모든 학생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모든 아이가 나름의 빛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인성교육에서 시작됩니다. 도전의식을 함양하며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는 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 단계별 나라사랑 교육으로 참다운 평화 리더를 양성하는 칠곡교육 특색사업인 칠곡교육 공동체로 미래형 호국평화 리더 키우기, 이러한 칠곡형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따뜻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우리의 삶과 학습 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칠곡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테크센터 운영,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발명 메이커 교육,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수학체험센터 운영 등 초연결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판 삼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칠곡 미래교육지구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세대 교류의 장, 사람책 도서관, 칠곡 진로진학 박람회, 칠곡형 마을학교, 청소년 평화 캠프 피스를 통해 지역과 함께 자라는 미래인재 칠곡커를 키워가겠습니다. 칠곡교육발전특구는 문화예술학교, 통합 늘봄 시스템 구축, 지역주도 공교육 강화 등
올케어로 이어지는 동행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지역 소멸에 가속하는 우리 교육 현장의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점차 늘어나고 교사 수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여전히 지역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칠곡에서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학교를 통해 학교의 기능을 확장하고 유보 통합을 통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여 칠곡교육이 교육과 보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시범교육지원청으로서 온 마음으로 온 아이를 위한 단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칠곡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은 따뜻한 배움,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칠곡교육지원청은 한 걸음 더 깊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칠곡교육의 미래를 설명해 주신 유서영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 칠곡교육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설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